저희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석 교수님 나오실 때 이제 박수로 이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계 로봇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을 맡는 한동훈대학교 김기석 교수입니다. 이제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책을 제가 제본한 거고요. PDF로 이제 누구든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올 봄에 이훈석 목사님과 함께 2달 정도 같이 이제 이런 어떤 관점에서 리뷰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좀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제안하셔가지고 또 동의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이 말씀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앞으로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그런 어떤 요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히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큰 쓰나미가 이제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거냐. 근데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예비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사례를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소개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앞에서부터 쫙 이렇게 소개하는 것만 하더라도 몇 시간 걸릴 것 같고요. 그게 의미가 없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좀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것만 이렇게 좀 골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지금 3번, 4번,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고요. 1번, 2번 전반적인 그런 리뷰는 좀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고, 또 이 파워포인트는 아마 다 쉐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만들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거 자체가 자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좀 분량은 많습니다. 근데 강의 시간은 정확하게 지킬 거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쉐어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EEE라고 말을 하는 이제 이 학회는 그냥 저는 이제 평범하게 전기전자 컴퓨터공학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기 분야, 전자 분야, 컴퓨터공학 분야에 또 이제 통신 분야에 일종의 그 학자들이 모인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뭐 전 세계 미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회원들은 이제 전 세계 회원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42만 명 정도의 아주 가장 큰 규모의 컴퓨터 쪽 학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회에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퍼스트 버전을 올 봄에 내는데 사실 올 봄에 퍼스트 버전 나오기 전에 이미 2016년에 버전 1 해가지고 이제 책에 나왔고 또 버전 2에서 이제 2017년에 나온 그 버전 2를 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도 쉐어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스터디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오늘은 퍼스트 버전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버전 1, 버전 2에 이제 여러 어펙티브 컴퓨팅, 감성 컴퓨팅 이런 주제가 이제 대폭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다시 토론이 되는데 이제 버전 1과 2에서는 이제 구성이 이제 이슈와 candidate recommendation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책을 갖다 이렇게 접할 때는 좀 전의에 불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가는 방향이 혹시 기독교하고 부닥치는 게 없을까 이런 어떤 부닥치는 걸 이렇게 골라내려고 이렇게 전의에 불타서 책을 이렇게 읽고 접했는데 살짝 걔네들이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캔디데이트다 이렇게 표현하는 바람에 이렇게 전의가 상실이 됐죠. 굉장히 이제 두루뭉실 이렇게 넘어간 이슈가 있으면 이번 버전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는 이제 디렉트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봐도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기독교적으로 가치가 크게 충돌되거나 뭐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할 때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만 원래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래서 AIS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autonomous라는 정의는 이제 사람의 관여 없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intelligent라는 것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예측 가능한 또는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을 위한 이게 이제 윤리죠. 윤리를 위한 준비 모임이 이제 Global Initiative on Ethics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이 모임에서는 이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가이드를 만든 그 이 조직의 말하자면 목표는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시대 가운데 관계자들, 여러 관련된 관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객부터 시작해서 또 정부기관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을 에듀케이트,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에티컬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게 하고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격려시키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작업만 하더라도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학자들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 뭐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 정책하는 사람들, 정부기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작업들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작업을 위한 크게 세 가지 기둥의 철학, 뭐 인권을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자유와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개런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또 이제 기술적인 안전성을 전제한다. 뭐 이런 큰 세 가지 어떤 원칙 하에서 이제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산출문 중에 하나가 8개의 프린시플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 8개의 프린시플이 이제 휴먼 라이트를 포함한 뭐 웰빙, 복지 등등 8개 이슈. 이 8개는 좀 원칙에 해당되는 이 모든 그런 작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휴먼 라이트, 복지, 데이터 관련성, 뭐 그런 어떤 또 효과성, 투명성, 뭐 이런 어떤 책임성,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잘못 사용될 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8개 원칙을 쭉 정리를 했고 각 원칙마다 그 원칙과 연관된 어떤 이슈가 뭐고 또 이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레코멘데이션, 요 이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각 정리를 쭉 이렇게 해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우리 관점에서는 그 레코멘데이션을 좀 유의 깊게 이렇게 보면 이제 세상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레코멘데이션과 혹시 기독교적인 가치가 이렇게 좀 충돌되는 건 없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퍼스트 에디션이 마지막 작업이 아니고요. 이제 계속 이거는 계속되기 위해서 이 에디션을 퍼스트 에디션 내놓으면서 이제 다양한 워킹 그룹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좀 오히려 이렇게 더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좀 이걸 바라볼 때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이걸 끄집어내는 게 목표인데 그래도 이제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 요약이라도 전체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1개 일종의 챕터 이제 근데 이 책은 이제 3장, 4장 이렇게 표현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나열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 3장입니다. 이렇게 말씀 참 좋은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린시플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저기 2장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3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프린시플을 제어한 큰 이슈들, 큰 주제들을 이렇게 골라낸 게 3장부터 11장 이렇게 쭉 되는데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3장의 에틱에 대한 부분, 4장의 복지에 관한 부분, 5장의 감성 컴퓨팅에 관한 부분, 또 8장의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관한 이슈들이 이제 여기 선교라든지 또 우리 관점에서 좀 고민되는 게 그쪽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프린시플이라고 할 때 아까 8개의 프린시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프린시플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예를 들면 트랜스페어런스다. 투명성에 관한 원칙이 있는데 그 투명성의 원칙에 뭐 말하자면 이슈가 백그라운드 얘기하는 그 이슈의 어떤 배경이 뭐냐 이걸 쭉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트랜스페어런트 해야 되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결정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 결정을 하게 됐고 왜 그 결정을 하게 됐는지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어떤 이슈의 배경에 관한 이슈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레커멘데이션, 그 투명성에 관해서는 이런 레커멘데이션 하겠다.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안에 버튼이 하나 있어가지고 Why did you do that 버튼? 뭐 그런 그 버튼을 딱 누르면 네가 왜 그 결정을 했니? 를 설명해주는 버튼이 그 시스템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세 번째 레코멘데이션은 우리가 비행기 이렇게 운항 정보가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동할 때 모든 그 중간중간에 그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담는 어떤 그런 블랙박스 같은 걸 둬라.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그 블랙박스 열어보면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여러 이슈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프린시플은 다 그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 트랜스페어런시의 그 프린시플을 예로 설명드린 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여러 이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3장부터 뭐 11장 이렇게 표현할 때 뭐 큰 이슈, 그 프린시플 말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3장이라고 하는 이제 ethics, 전통적인 윤리에 관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할 것에 대한 어떤 3장. 제가 3이라고 썼지만 이 책은 3장이라고 3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3으로 붙인 건데 그 안에는 이제 그 서브 주제, 섹션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이제 서브 주제로 쭉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주제마다 여러 이슈들, 여기서 이제 서브 주제 섹션 1은 뭐 5개 이슈, 뭐 이렇게 섹션 2는 또 5개 이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4개 이슈, 이렇게 쭉 이슈별로 되어 있고, 그 이슈마다 아까 말한 뭐, 백그라운드 또는 이제 레코멘데이션,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대한 내용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와, 진짜 대단하게 작업을 한 거예요, 양반들이. 놀란 거죠. 와, 좀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개관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충돌이 혹시 없을까, 어떤 이제 일치되는 건 없을까, 우리가 보완되는 건 없을까, 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서는 안 다루는 게 뭘까, 이런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3장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우리 내용이 이제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뭐 그런 주제를 3장에서 다룰 거고 4장은 이제 제가 말하는 4장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중요한데 이 책에서 안 다룬 게 뭔가 뭐 그런 게 4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3배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이슈인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하게 진짜 작업을 했어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접하기 전에 어떤 의도에서 이 책을 접했냐면 기독교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교회가 우리는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하고 할 때 기독교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제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에 뭐가 담아야 될까? 혹시 세상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했을까? 이거 작업하다가 이제 이 책을 접하게 된 거거든요. 이 책을 접하고 와 진짜 굉장한 어떤 작업들 하는 건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사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된 강의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런 시대가 정말 올 거냐 뭐 이런 인공지능 그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이 책만 봐도 확실히 옵니다. 오니까 이렇게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그 세상 사람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좀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정말 지혜로운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결론을 좀 봤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제 제가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까지 다루는구나. 예를 들면, 넛지라는, 이 넛지라는 말은 이따가 좀 얘기를 할 텐데,
넛지가 뭐냐면 이제 사전으로 이제 팔꿈치로 살짝 쿡 찌르다, 뭐 이런 살살 밀다, 뭐 이런 약간 이제 네거티브하게 쓰이기도 하고 포지티브하게 쓰이는데 넛지 리더십은 뭐냐? 예를 들면 지나치게 뭔가를 개입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조직원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을 끌어내는 리더십이 넛지 리더십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넛지라는 게 이제 네거티브한 어떤 거일 수도 있지만 또 포지티브한 거일 수도 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 통해서 복음 전하는 어떤 거를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넛지에 해당되는 어떤 액션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복음 전할 때 넛지 하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 뭐 하는데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 이게 넛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넛지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 넛지 개념을 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벌써 한 거예요. 벌써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굉장히 원리적인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이 넛지가 포지티브한 것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퍼스널 각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넛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자선단체 기금이 더 많이 형성되도록 넛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넛지를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 와, 이런 거를 고민하다니 세상에, 뭐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 넛지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이슈들도 있고요. 또 저도 놀랬던 것 중에 하나 또 이런 거예요. 신도이즘, 일본 신도 있죠, 일본 신도. 이제 제가 옛날에 신학교 좀 다닐 때가 있었는데 일본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에 관한 신도에 대한 일본 신도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신도다. 이렇게 한 학기 내내 이제 공부해가지고 논문 썼던 적이 있는데, 여기 책에 신도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신도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 제가 하는 거 좀 약간 개념이 좀 약간 다른데, 이 사람들의 신도는 이제 신도 플러스 일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애니미즘이 있어요. 이걸 결합된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신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신도가 신도에서는 애니즘하고 같이 인테그레이트 된 개념의 신도에서는 모든 만물마다 다 영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영이 있다고 믿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나 또는 이제 이 책에서는 그냥 웨스턴 에틱스라고 표현하는데, 서양은 사실 기독교적인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만 영이 있고 만물의 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가 만든 그 로봇 새는 당연히 영이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보다 하나 아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거안에도 영이 있고 만물에도 영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인공물에도 영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게 일본의 신도이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인간 커뮤니티 안에 인공유접이 들어올 때 그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려면 그 일본의 그 신도이즘 을 기반으로 한 일본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레코멘데이션에 일본 문화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본의 그런 어떤 접근을 우리가 신중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도 와 대단하다. 야, 이 사람들 진짜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릴리전.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종교만큼 중요하고 특히 전 세계 이슈 중에 종교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은 종교를 그냥 살짝 다루고 넘어갑니다. 이제 살짝 종교 일반적인 아까 말한 신도 좀 이따 우분투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깊이 다루지만 그거 외에 일반적인 종교라는 접근은 그냥 에틱의 그 윤리, 사실 이제 윤리를 형성하는 데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컬처 베이스의 어떤 에틱 문제도 있고 릴리저스 기반의 에틱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 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 종교적인 이슈를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커뮤니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어났을 때 당연히 그 커뮤니티의 컬처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컬처끼리 다 다른데 컬처끼리 다른 그런 거를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교를 잠깐 언급하는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이제 아이들을 잘 관리하려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룰 때 종교적인 관점 정보도 필요하다. 이 정도 이제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하지만, 뭐 심지어는 이제 어토노머스 웨펀도 이제 버전 1, 2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크게 다뤘다가 퍼스트 버전에서는 이제 아주 원리적인 것만 남겨놓고 다 뒤로 뺐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종교적인 이슈가 워낙 또 민감하기 때문에 뒤로 뺀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 중에 특별히 불교, 또 아프리카 종교 우분투,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일본의 신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책에서 좀 깊이 거론을 해요. 깊이 거론하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거론을 하는 거고요. 이제 기독교는 일단 얘기하면 기독교는 이제 웨스턴 트래디션에 이제 기독교가 내재되어 있는 그 때문에 그런 건지 기독교는 거의 언급 안 합니다. 거의 언급 안 하고 이제 부디즘, 예를 들면 부디즘, 기독교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의 윤리가 독점하고 있다. 어떤 윤리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게 독점이 아니고 서양의 어떤 에티컬 시스템이 다른 종교의 에틱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세 가지 이슈가 이제 우분투, 부디즘,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신도에서 이렇게 그런 그들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서 서양의 웨스턴 에틱을 좀 개념 확장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독교를 잠깐 이제 언급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교고요. 불교는 형이삭학적인 걸 다루잖아요. 특별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이 불교를 주제로 다루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레코멘드를 하냐면, 불교라는 건 이제 각 사람들과의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에서 어떤 게 절대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다 상대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는 아니죠. 왜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죠. 웨스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앱솔루트, 절대적인 어떤 접근이 아닌 어떤 그런 레셔널 웨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어떤 불교적 접근이 이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과의 인터랙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 또는 프린시플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교의 사상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우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분투는 이제 뭐 아프리카 북부 쪽의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분투 사상이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person is a person because of other people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이다. 이런 어떤 사상이 이제 뭐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인 것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어떤 우분투 사상의 그 사상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우리 인간 커뮤니티에 들어올 때 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로봇으로 하여금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사상적 힌트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거기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분투의 사상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신도 얘기했죠. 신도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인공지능 로봇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잠깐 제가 설명할 건데 인공지능과 결혼한 남자 이야기 혹시 텔레비에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잠깐 이제 자료에는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에요. 일본에 3,000명이에요.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결혼했어요. 근데 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그 서비스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는 몇 명이나 그 서비스를 이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국도 이용한 사람이 있겠지만 일본만큼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사실 제가 이제 연구하고 싶은 그런, 제가 요즘 일본을 좀 자주 이렇게 학생들 일본 취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컬처의 베이스가 우리의 컬처 기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여기 책의 여기서의 레커멘데이션도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밸류 시스템과 테크놀로지의 인공지능 로봇과의 어떤 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신토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연구해라. 이게 이제 레커멘데이션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레커멘데이션은 사실 우리가 볼 때 조금 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레커멘데이션이 좀 있는 거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뭐 얘기를 안 합니다. 기독교는 뭐 얘기를 안 해요.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없고요. 잠깐 웨스턴 에틱 다룰 때 기독교가 내재되어 있다. 또는 오히려 기독교가 컬터 헤리티지를 인퓨즈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표현도 좀 있고요. 기독교는 그 폼과 스피릿,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육체와 또 이제 스피릿, 영 이렇게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기독교는 어떤 그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인간 아래로 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네거티브한 어떤 표현을 좀 여기서 쓰면서 오히려 이제 신도, 아까 제가 신도적인 자꾸 얘기하는데 신도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든 자연물과 인공물 사이에 어떤 그런 격차 없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기독교나 플라토닉 접근은 그런 인공물을 세컨더리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를 얘기할 때 기독교를 잠깐 언급하는 정도. 언급도 안 하고 언급하더라도 약간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언급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선교 차원에서 모였으면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제개발 협력의 이제 그런 이슈에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주제도 이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도 이게 결국 한 나라 안에서도 승자 독식의 사회로 가고 있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승자 독식의 가능성, 불평등 일어날 가능성을 많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은 이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클라우드 슈밥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국제개발협력의 여러 논문에서도 이제 그렇다면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는 또 이 빈부격차가 나라가 사이에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특별히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챕터를 통해서 이렇게 요 주제를 좀 다양하게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데 이제 다루는 깊이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이퀄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게 이제 그 전 세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17가지 이제 SDG라는 개념의 척도와 방향을 제시한 건데 그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도 이 척도에 맞게 4차 혁명의 또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HIC, H는 이제 하이, I는 인컴, C는 이제 컨트리, 고소득 국가와 LIMC, 로우, 미들, 저소득 국가 사이에 베니핏이 이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원칙적으로 하는 정도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개발의 어떤 방향이 그런 SDG의 개발의 방향과 이렇게 얼라인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DG한 자료는 여러분 넣어놨는데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리소스들을 이퀄하게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퀄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문제들 두뇌 유출 문제. 사실 두뇌 유출 문제는 좀 계속 예전에도 이슈가 되는 거지만 저개발 국가 안에서도 더 저개발 국가에서 IT 열심히 가르쳐도 이게 조금 때가 되면은 이렇게 스리랑카 많이 갔어요. 스리랑카에서 막 가르치면 이게 이제
배우고 나면은 스리랑카 옆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로 다 빠지는 거예요. 인도로. 뭐 그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를, 이제 이게 선교할 때 이제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 로봇도 문화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공통적인 이슈, 인공지능이 어떤 컬처에 들어갔을 때,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그 커뮤니티와 또 다른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그 커뮤니티에,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감성 컴퓨팅, 또 교육에 대한 주제,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선교 차원에서도 교육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이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기조로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인티메이트 시스템, 서로 감정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인티메이트 시스템에서 이제 여기서도 꽤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 이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인티메이트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언급을 좀 하죠. 그런 뭐 넛지에 대한 얘기, 뭐 또 취업,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직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직에 대한 얘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 책이 기독교적인 관점과 이렇게 크게 대치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10분 동안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서 안 다루는 게 뭔가, 이런 것 중에 안 다루는 게 뭔가.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좀 다뤄야 될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보안상은 예를 들면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문제. 우분투에서 잠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 죽음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사실 이런 서비스 실질적으로 이제 호주에서 나왔던 서비스죠. 홀로그램한테 나의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나의 정보를 다 주고 주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하고 설날 30분씩 펑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나타나서, 야 너는 뭐 벌써 3살이네, 너 내가 죽은 다음에 너 태어났구나. 네 이름이 뭐니? 인공지능이 배우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어떤 그런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서비스의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사실 뭐 이제 한번 동영상도 틀어보고 싶은데 재밌는 컷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죽은 자의 정보를 업로드 해놓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의 정보를 업로드했고 남편과 이렇게 커뮤니케이트하는 그런 어떤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거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빠져 있어요. 다 이렇게 다 뒤로 밀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하고 연결된 뭐 홀로그램 서비스하고 연결된 많은 이슈들이 이제 믹스트 리얼리티라서 버전 2에서는 많이 다뤘다가 이걸 이제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그냥 이 책에서는 다 빼고 그냥 워킹 그룹만 만들어서 넘긴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죽음에 관한 부분, 특히 이제 영생에 관한, 영생을 많이 언급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이 분야 쪽에서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죽음과 영생에 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하거든요. 딱딱 터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류 영생을 꿈꾸는 레즈 커즈와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호모데우스 유발하라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동대에서 이제 유발하라리 비평, 기독교 비평이라는 모임을 시도합니다. 이제 이 유발하라리가 했던 얘기들이죠. 이제껏 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불멸, 행복, 신성의 영역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가가고 있고, 이거는 결국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이 어떤 호모데우스에 대한 부분. 두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해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걸 만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이게 로봇이야. 이게 로봇이야. 이것도 로봇이야. 보니까 다 이것도 로봇이야. 나도 로봇인데 나는 있어. 그냥 상상은 할 수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새로운 육체를 입으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의 아이덴티티는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우리는 영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영생에 대해서 그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이제 기독교 또는 이제 넌크리스찬들이 접했을 때 기독교가 헷갈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들이나 발언들에 있어서 그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도 이제 뭐 어디까지는 되는데 어디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룰이 있는 거잖아요. 그 룰을 갖다가 이제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죠. 우리 사회가 만든 거잖아요. 여기 오고는 된대, 이건 안 돼. 이런 어떤 거를 죽음을 초월하는 서비스는 안 돼. 뭐 이런 뭔가 그런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한데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게 맞냐? 이것도 한번 동영상 나중에 해보죠. 신서유. 애플 시리한테 사랑해라고 계속 이제 사랑해라는 말을 애플 시리가 하게끔 유도하는 어떤 게임을 막 했어요. 신서유기에 나오는. 예. 근데 얘가 진짜로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해요. 끝까지. 사랑해라는 말 안 합니다. 성공을 못했어요, 결국. 사랑해라는 말 안 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애플 시리를 만든 엔지니어들은 이걸 이렇게 애플 시리가 잘못 사용될, 성적으로 잘못 사용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어떤 선을 딱 긋은 것 같아요. 요건 안 돼. 여기까지만. 뭐 이런 선을 딱 그어가지고요. 이제 절대로 이제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일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한번 해봤던 분이에요. 미국에서 구글 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했고요. 부처나 마호메트는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하니까 구글에서 그러면 예수도 대답 안 해. 예수에 대한 설명도 대답 안 하는 걸 끊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우리 사회 안에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애들이 물어봤다. 얘가 뭐라고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게 뭐라고 대답할 거다. 가장 안전한 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게 안전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시리가 사랑해라는 말 절대로 안 했던 것처럼 로봇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는 백과사전에 나오는 정도의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얘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인공지능 로봇 이슈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인공지능 만드는 거 좋죠. 근데 우리만 만드나요? 이단도 만들고 타종교도 만들겠죠. 그런 시스템에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단 문제는 어떻게 되냐? 넛지를 허용하고 우리가 넛지 허용되면 그쪽에서도 넛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슈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 뭔가 좀 약간 이상해. 이단이라는 게 사실은 이단 간별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 뭐가 좀 약간 이상해.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이단 전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가만히 뭐가 이상해. 그럼 그런 거 봐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슈들은 이제 기존에 어떤 여기서 제시하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어떤 네거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여기 안에 책 안에. 거기에도 이제 왜곡된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 또 그런 데이터셋을 트랜스페어런트 오픈해야 된다. 이런 어떤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제시하면 우리가 좀 대안은 좀 나오기도 합니다. 3분 남았어요. 인공지능 신도 이슈고요. 부처 신. 여기 기독교에서 이런 슬라이드 있어서 죄송합니다. 보일스님이 얘기했어요. 불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로봇도 불성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 신을 섬기는 교회가 이미 3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런 어떤 인공지능 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게 여기서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신자가 인공지능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활동할 때, 야 나도 예수 믿어. 너 어린이 학교에 인공지능 시스템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나도 믿어. 너도 믿니? 너 기도하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그래. 이런 이슈를 저는 이제 인공지능의 인격체이냐, 인공지능도 자유의지가 있느냐, 인공지능이 믿음이 있느냐, 인공지능도 사랑이 있느냐,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느냐, 이런 어떤 이슈들의 전체적으로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 한마디, 역임. 이게 뭐냐면,
없죠. 인공지능이 믿음이 있나요? 없죠. 인공지능이 뭐 사랑이 있으면 아니에요. 그냥 코드일 뿐이에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클리어해요. 코드예요. 뭐 그냥 전자회로예요. 거기에 사랑이 들어갈 수 없어요. 아주 클리어해요. 그렇지만 걔가 이 사회 인간하고 어울려 있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그 커뮤니티 속에 들어있는데 걔를 사랑이 있는 걸로 여길 거고요. 여길 거고요. 여긴다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길 거고요. 요 말은 제가 좀 빨리 특허 등록을 하려고 해요. 여길 거예요. 여기. 사랑이 있는 걸로 여길 거고 믿음이 있는 걸로 여길 거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가 이제 숙제지. 제가 옛날에 한번 신학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 할 때 막 답답해가지고, 왜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 있냐, 뭐 그거 가지고 막 디베이트 하는데 답답해서 없죠. 그거 빨리 결론 내려도 돼요. 없다. 문제는 여기는 게 문제다.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는 남았는데, 인공지능과 결혼 어떻게 할 거냐, 독재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또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어떤 그런 뭐죠, 그 보편적 소득 강의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4차 산업혁명 강의하다 보편적 소득 얘기하고 나면 가끔씩 목사님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오세요. 교수님 그 공산주의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기독교 쪽에서 이 문제가, 이게 이제 사실은 진보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보수나 기독교에서 빨리 이거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대안이 뭐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죠. 결론입니다. 세상이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 빨리 우리도 이런 대책이 필요해서 새로운 파도 속에서 이렇게 파도 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